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원유 투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리서치 페이퍼와 기사들을 읽어보고 원유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5월물에서 6월물로 넘어가는 만기가 있었고 변동성이 무척이나 확대가 됐었는데 이 만기가 매월 예정이 되어 있고 다음 만기는 5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9일 전후로 만기 전후로 지금처럼 변동성이 엄청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원유를 볼 때 지금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아래와 같이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은 오펙이 감산하기로 협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협의를 한 거고 실제로 시행하는 건 5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원유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공급 측면에서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얘네가 이제 감산하기로 하고 실제로 이행하는지 생산량이 주는지 이런 것들도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산 이행 여부 관련해서 뉴스 같은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여기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유가 급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없었죠. 공장 돌아가고 이런 게 생산 활동이 안 되니까 원유를 받아줄 이제 수요처가 없어서 크게 출렁였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5월에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수요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그러면 이 한 달 사이에 다음 만기 전까지 수요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원유 수요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EIA에서 매주 이제 원유 재고가 얼만큼씩 쌓여 있는지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이미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의 70%가 다 원유 70%가 소진이 되어 있고 여러 기사들에 따르면 남은 30%도 누가 저장할 거다라고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정도로 재고가 쌓이는 속도라면 예측을 하는 게 5월 중에 저장 능력이 모두 소진될 수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저장 능력이 소진되면 유가를 생산해서 뽑아 올려도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니까 VLCC라고 해서 원유를 운반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유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오르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VLCC 저장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수요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배에 기름을 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 용선료도 따라서 상승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2월에는 이제 2만 달러 정도 였던 비용이 6만 달러대까지 최근에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용선료 관련된 데이터는 이제 클락슨이라는 선사에서 제공을 하는 데이터인데 이건 제가 리서치 페이퍼에서 확인을 했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 용선료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라이브하게 움직이는 데이터여서 제가 읽었던 이제 메리츠의 보고서에서는 이 용선료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되면 유가도 바닥을 좀 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ETF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원유를 추종하는 가장 큰 ETF USO가 얼마 전에 이제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유가가 하락하니까 이 상승에 베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USO ETF를 엄청 많이 매수를 했고 자금이 들어오니까 점점 이 ETF가 굴리는 금액도 커졌겠죠. 그래서
USO가 선물 계약의 25%를 넘게 들고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선물 시장 규정상 한 주체가 선물 계약의 25% 이상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USO는 원래 6월물, 제일 가까운 근월물을 매수하는 전략을 취했던 ETF인데, 우리가 이 룰을 어길 수 없으니까 6월물이 아니라 7월물도 섞어서 살게라는 식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라는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 기사를 읽고 ETF 자체가 선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TF는 실물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만기 전에 만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약 10영업일에서 2주 전 미리 월물 교체를 합니다. 6월물을 팔고 7월물을 사는 롤오버를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월물 매도, 원월물 매수를 만기 훨씬 전에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건 국내 ETF나 ETN도 마찬가지 전략을 취합니다. 만기보다 1주에서 2주일 전에 미리 이렇게 월물 교체가 일어나는데, 이 ETF 자체가 지금 선물 시장의 큰 손이에요. 굉장히 큰 규모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ETF가 근월물 매도를 하고 원월물 매수를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선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애초에 제가 괴리율 관련된 영상 올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괴리율 큰 ETF나 ETN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상승을 해도 괴리율이 크면 이것 못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레버리지 ETN들이 다 대체로 괴리율이 크고, 이렇게 괴리율이 크면 보셨겠지만 거래 정지 혹은 단일가 매매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품들 상장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ETF나 ETN이나 특정 요건을 어기면 상장 폐지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유가 3배 추종하는 상품 상장 폐지됐었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레버리지 ETN 같은 경우에 유가가 50% 하락하면 이거에 2배를 추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상품이 정리되는, 상장 폐지가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는 요 데이터 위에서 말씀드렸던 EIA나 용선료 관련해서 뉴스들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유 재고를 확인하거나 하는 부분들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링크 아래에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요.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